좋아요, 구독. 그럼 또 궁금한 게 이 과세 이슈가 있었잖아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2025년으로 미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뜨거운 감자죠. 이 각국의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포인트를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과세는 계속해서 미룬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언젠간 시작될 거라고 보고 미리 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낼 때 이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가상자산을 과세하게 될 건데 2025년부터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은 과세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투명성이 엄청 제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될지가 불분명하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이제 또는 그 고액 자산가들이 가상자산을 사고 싶어도 꺼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과세가 시작되고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세무 인력이라던가 회계 인력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나오면 이제 좀 더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그런 돈을 많이 가진 개인이나 집단의 자산이 가상자산 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파이도 커지고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좋은 현상이 저는 빚어질 거라고 반드시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과세를 되게 지금은 되게 단편적으로 마치 이제 종합소득세 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종소세 신고해야 되듯이 가상자산 투자하고 계시면요 5월달에 오셔가지고 알아서 신고하세요. 만약에 설명 못하면은 그냥 다 가산세로 과세 때릴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좋지 않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원천징수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 쫙 해가지고 소득액이 5천만 원 이하면은 아예 그냥 비과세지 않습니까? 네. 그런 비슷한 걸 좀 도입해 줘야 국내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할 수 있을 거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이든 뭐든 지금 가상자산도 이미 거기는 이걸 도입했는데 네. 장기 1년 이상 롱텀으로 투자하면은 그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제도들도 있어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막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줄 필요 없지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조금 깎아주고 이렇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을 해줘야 이제 시장도 같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겁난다고 미루기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미리 좀 나서서 현재 좀 방어를 좀 해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과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또 궁금한 게요. 한 국내 증권사에 따르면 지난해죠.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금, 달러 같은 이런 재테크 수단 중에서 아쉽게도 이 비트코인이 성적표 꼴찌를 차지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좀 얻기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이 가상자산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 한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일단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단기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관점을 확 장기로 좀 넓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 투자를 해가지고 단타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는 정말 소수의 아주 그런 쪽에 특화된 능력이 있으신 분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어디선가 뭔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스토리를 듣고 또는 내가 하는 대로 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득을 듣고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3, 4번, 10번, 20번은 맞출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플레이어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두 지식으로 뭔가 압독을 하지 않는 한은 힘들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은 무언가를 잘 발굴을 해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주식, 채권, 부동산과 비교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많이 빠졌다 작년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상승장이 오면은 그것들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상승 여력이 더 크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너무 궁금한 게 네. 가상자산에서 장기 투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면 반감기는 4주년이라고 이렇게 4년마다 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한 10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10년간의 이제 비트코인 수익률을 보면 5만 %가 넘어요.
이제 가장 뭐 S&P에서 미국 그 주가 지수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것들 뭐 엔비디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팽 주식들 있죠. 그런 네. 주식들도 4,000%, 5,000%밖에 상승을 안 했거든요. 그쵸. 근데 10년 동안 5만 프로 넘게 올랐어요. 비트코인은. 그럼 이제 혹자들은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5만 프로 올랐으니까 이제 다 오른 거 아니냐. 그런 더 생각 이상 안 들죠. 오르지 않을까.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믿음의 영역이고 공부의 영역인데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그런 주식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애플 같은 주식들을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2000년 초에 애플에 1억 원을 투자했으면 지금 얼마가 돼 있을지 아세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억을 그때 투자했으면 지금은 130억 원이 돼 있어요. 13,000%가 올랐거든요. 와, 상당한데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애플이란 주식이 뭐 지금이야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2000년대 초면은 그 닷컴 버블이 한창일 때입니다. 아, 그때 투자를 해서 그때 뭔가 뭐 애플이 그때 어떤 위치에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투자를 해서 2010년, 2016년 이때까지만 왔어도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2016년에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그땐 이미 애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너무 유명하고 뭐 엄청난 우량주였잖아요. 그때 투자해서 지금까지 한 2020 지금 3년이니까 한 8년, 7년, 8년 이렇게 투자했어도 엄청난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었거든요. 한 3000%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10배거를 찾는다고 해요. 주식시장에서 10배 갈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결국에는 지금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많이 올랐죠. 올랐죠? 많이 올랐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투자한다 나는. 음. 테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냐면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그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굉장히 큰데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주가는 많이 올랐다. 하지만 전통의 주가 밸류에이션 방법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 PER 보고 막 이제 이러면은 비싸다 이런 말 하면은 정말 텐베거 종목을 찾아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시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업사이드 포텐셜을 봐야지 지금까지 있었던 밸류에이션 방법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야 10년 동안 5만 프로 올랐으면은 비싼 거 아니야?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 하겠지만 그러면은 50만 프로 막에 갈 수 있는 거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좀 더 초점을 두고 봐야 된다. 믿음을 그렇죠. 갖고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좋아요, 구독!